안녕하세요. 책 붙는 신의 HSK 실전 모의고사 조승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1회 그리고 독해 일부분 첫 시간인데요. 자, 제가 드디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기로 유명한 파트가 바로 독해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막 듣기를 시작하거나 독해를 시작하거나 또 나는 HSK 6급 입문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일단은 독해 2부분, 3부분, 4부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부분을 여러분 시청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부분을 학습하고 오시면 훨씬 더 성적이 빠르게 오르니까요. 다른 부분을 학습하시고 기초 어휘량을 쌓고 나서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가끔 가다 보면 다른 강의에서 1파트는 버리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은 나는 합격만 하면 돼요. 저는 입문자예요. 빨리 취득만 하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예요. 만약에 나는 고득점을 취득해야 한다. 그럼 반드시 잡아야 하는 파트가 바로 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분이 어려운 이유는요. 자, 일단 유형부터 보셔야 될 텐데요. 저랑 같이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면 조금 더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부터 D까지 4개의 보기가 제시가 됩니다. 자, 거기에 문장들이 있는데요. 틀린 문장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나머지 3개의 문장은 다 틀리지 않은 오류가 없는 문장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어감으로 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감으로 푸는 것보다는 어법적으로 접근하는 파트가 바로 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총 몇 문항? 10문항인데요.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라고 생각하시고 1분 안에 한 문제를 푸는 것을 실전 연습처럼 여러분이 계속 해주셔야 여러분의 실력이 실전처럼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출제 경향 및 풀이 전략인데요. 이제 한 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출제 경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를 보고 있다 보면요.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꼬아서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이 더 꼬이는 파트가 바로 이 1파트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 오류의 유형을 빠삭하게 파악만 하신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오류는 옳은데요. 첫 번째는요. 어순상의 오류입니다. 자, 기본 어순은 주어, 수어, 목적어인데 갑자기 뒤에 와야 할 목적어가 수어보다 앞에 와 있다던가 자, 이런 어순상의 오류. 자, 두 번째는요. 문장 성분의 남용 또는 결여. 자, 남용을 했다라는 건요. 많다라는 얘기죠. 즉, 주어, 수어, 목적어가 하나씩만 있으면 될 텐데 갑자기 수어가 문장에 2개가 등장을 한다거나 자, 결여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거나 수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기타 다른 성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요. 어휘 호응, 즉 따페이 문제인데요. 자, 어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보다 보면 단어의 쓰임이 잘못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여러분이 나았다란 단어 수어를 들으시면 뒤에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목적어가. 나았다 하면요. 뒤에 보통 수준, 수치, 목표 뭐 이런 단어가 오셔야 되겠죠. 자, 근데 거기에 목적 지점이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간의 호응 구조를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접속사와 특수구문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접속사가 떴다. 접속사는 A절과 B절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앞에 A절에 쓰인 접속사와 B절의 접속사가 서로 호응하는 구조인가를 보셔야 되겠고요. 호응 구조가 일치한다면 또 뭘 확인해야 된다? 오류가 없는 내용인지 내용상의 논리 구조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 베이, 실 이런 특수구문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에서 출제될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논리상의 오류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논리 오류는요 전혀 어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따페이도 다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안 되는 문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순이나 문장 성분의 남용 결여는요 둘 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일단 기본 어법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어법 어렵지 않아요. 이따 뒤에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어법, 즉 어순을 파악을 하고요.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때 이렇게 쪼개 읽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휘 호응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수어와 목적어,
자주 호응하는 구조들끼리 여러분이 같이 묶어서 세트로 봐주셔야 되겠고요. 같이 만나는 전치사 구가 있다, 개사 구가 있다. 그것도 묶어서 자꾸 보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리 노트를 좀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접속사와 특수구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급용 접속사가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접속사들의 종류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테고요. 사이에 어떤 표현들이 와야 되는지, 예를 들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지, 가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또는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지 쓰임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특수구문도 여러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조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미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논리 오류입니다. 자, 논리 오류 아까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주어와 수로의 관계, 주어와 목적어 또는 수로와 목적어를 다 매칭을 시켜서 서로 다 호응을 하고 있는가, 문제가 없지는 않은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특징 어휘를 주목하라. 자, 요것도 제가 논리의 오류가 계속 등장을 할 때마다 이런 어휘가 나오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하다? 노트 정리를 따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틀린 문장 빈출 유형을 파악하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요, 꽈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요 구조 안에서 틀린 문장을 찾아내는 연습을 저랑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거니까요. 물론 1회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 많이 틀리실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6회가 될 때까지 내가 맞추는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겠다라는 목표로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